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과정 39회차 유통 마케팅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유통 마케팅 실행 전략이 되게 중요하죠. 모든 것이 실천이 돼야 되니까요. 판매 구축을 하려고 해도 실제 뭔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실행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품이 들어가는 게 실행이에요.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걸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마케팅, 유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당연한 얘기는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상품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면 좋겠어요. 브랜드가 있으면 그만큼 브랜드가 값어치를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유통 채널에 진출을 할 때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는 게 장땡이지요. 채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뭔가 채널을 알고 있어야 그 채널과 어떻게 가격대를 내고를 하고 그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고 벤더들과 어떻게 협상을 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맥이 유통 채널에서 MD나 우리가 하는 PD들 이름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접근해서 대화를 나누기가 수월하겠죠. 인맥을 통해서 한번 신뢰성이 검증되는 우리가 장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지요. 자금 동원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결제일이나 지급 기일이 생각보다 짧으면 좋지만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는 자금력이 없으면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계속 그 물량을 또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 기간 동안을 돈이 도래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돈이 끊겨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동원력은 필수적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통 마케팅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를 물어보려면 하나의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상품 브랜드를 확보한다는 부분은 차별성 수준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가격 경쟁력은 어떻지? 그리고 상품에 대해 상세 안내는 잘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그래서 상품의 예상 수명이 있는데 그 예상 수명을 공급을 계속하면서 계속 잘된 상품에도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채널에 대한 지식과 경험 수준은 유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과연 잘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상 유통 경로가 직접 할 것인지 도매를 통한 건지 벤더를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도 있지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집중할 채널이 어떤 부분인지도 알고 있다면 이런 부분의 진단 결과가 좀 좋게 나올 수 있겠죠. 인맥 확보라는 부분은 유통업계에 당연히 인맥뿐만 아니라 나의 영업 마케팅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또 인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창업팀, 내부의 팀도 안에 인맥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직원 수가 얼마인가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의미로 봤을 때. 자금 동원력의 수준이라는 것은 현재 현황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및 투입 가능의 비중이 뭐냐라는 거죠. 돈이 있어도 그 중에 한 30%, 적어도 한 10%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되나요? 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금 캐파는 한 1억 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더 적게 들 수도 있지만 자금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진단 문항으로서 살펴봤고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내 상품은 왠지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상당수의 경우에. 하지만 결론은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팔리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팔린다는 얘기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팔릴 만한 준비가,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고요. 잘 팔리려면 고객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객 경험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디자인 싱킹의 관점에서 고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그 경험을 갖다가 좋은 경험으로 느끼게 해서 이 유통 채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호감과 함께 이 전체 이 산출물들을 고객한테 제대로 딱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유통을 해서 잘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먼저 준비를 하자. 브랜딩을 먼저 가치를 높여놓자. 그래서 상품에 대한 가치가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선정을 하고 희소성을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브랜딩을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이 상품명이 뭐고 이게 나 딴 데는 안 파는 거라는 부분에 대한 이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죠. 자, 문구가 좋고 브랜드가 좋아요. 그래도 검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그래서 키워드를 잘 추출해서 그 상품과 적합한 키워드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검색이 됐었을 시에 좀 더 풍부하게 다양한 내용들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컨텐츠가 준비되고 SNS에 그런 컨텐츠들이 바이럴 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온라인에 관한 준비들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판매를 할 때 오프라인 유통보다는 온라인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는 자금 여력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런 컨텐츠나 SNS 바이럴이 된다면 먼저 보통 테스트 해본 것이 오픈마켓이다. 그래서 오픈마켓에서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싸고 진짜 다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온라인 채널에 입점을 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매 후기를 제대로 축적을 했을 때 그것을 레퍼런스로 만들어서 바로 여기서 이제 또 오프라인이나 다른 채널로 가는 게 아니라 광고도 때려보고 이 돈도 좀 벌었으니까 온라인 채널 입점을 가지고 행사도 참여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서 이런 레퍼런스도 있어요. 지금 자 오픈마켓에 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MD라는 어떤 전문가의 인정을 받아서 그쪽의 어떤 유통 채널, 전문 유통 채널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걸 바탕으로 시스템, 유통 시스템을, 나만의 유통 시스템을 이제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벤더는 어떻게 하고 도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형 유통사 등 결국엔 바라는 거는 큰 데서 여기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오프라인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라서 오프라인보다 다시 온라인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행 준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 브랜드명,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제대로 선정하는 부분,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이나 이런 기능들을 잘 살펴보면 좋겠죠. 그리고 콘텐츠를 잘 구축을 하는 부분은 지속성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구매 후기라는 부분을 심지어는 지인을 동원하고 체험단을 활용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딱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가 동영상이 83,000건이 나왔어. 네이처라는 어떤 그 상품에 관련된 키워드를 했더니 블로그가 534,000건이야. 이런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하고 콘텐츠를 준비할까? 단순히 네이처라는 키워드로 브랜드 가치가 희소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온라인에서 살아남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